지금부터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스튜디오실 방송 설비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판넬, 스튜디오 내의 판넬은 총 3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중에 1번하고 3번은 구성이 같고 2번만 구성이 틀린데요. 1번하고 3번하고 2번의 구성 차이는 여기 보시는 랜하고 HDMI입니다. 1번하고 3번은 랜하고 HDMI가 같이 있고 2번은 HDMI가 없는 랜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랜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쓰실 수가 있고요. HDMI라는 것은 요새 나오는 HDMI to UTP 리피터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리피터를 사서 연결하시면은 이 내부에서 HDMI 소스를 조종실 내부에 있는 비디오 믹서로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5번, 6번, 그 다음에 아웃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판넬별로 비디오 부분에 대해서 번호를 다 정해드렸고요.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비디오 소스들은 호스 번호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 소스는 SDI 소스이기 때문에 SDI 모니터가 있지 않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는 1번부터 6번까지 판넬별로 번호를 다 매겨놨고 6개의 마이크를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컴이라고 되어 있는 커넥터는 지금 인터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인터컴 장비를 들여놨을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원이 또 있습니다. 이 전원은 각 판넬별로 다 있고 이 전원에 대한 거는 내 조종실에서 순차 전원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끄게 되면은 같이 꺼지고 키면 같이 켜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카메라나 보통 같이 쓰는 영상 장비를 연결하시면은 막바로 껐다 켰다가 조종실 내부에서 같이 됩니다. 이로써 판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PC가 있습니다. 이건 PC 오디오라는 얘기고요. 이 안에서 PC 오디오를 진행하는 요원이 조종실 내부에서 오디오를 못 틀 경우 내부에서 MP3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갖다가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판넬별로 다 있고요. 오디오 믹서에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판넬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트라이포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트라이포드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밑에 바퀴를 붙이는데 이거를 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달리는 보시다시피 세웠을 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이 삼각대에는 트라이포드에는 리모컨이 부착되어 있어서 카메라의 줌인, 줌아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야외나 스튜디오 내부에서 쓰실 때 가장 편하고요. 또 달리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쓰기보다는 스튜디오 내부가 제일 편합니다. 벽 카메라는 저희 별도의 제작된 브래켓들을 써서 벽에서부터 고정을 시켰고요. 그 위에 펜틸티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펜틸티로 해서 조종실 내부에서 카메라의 상하, 좌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원 컨트롤도 조종실 내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로써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콘센트하고 그 다음에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실 안에서 껐다 켰다 했을 경우도 무난하게 가고요. 컨버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컨버터만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내부 모니터는 아시다시피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진행자들이 그 모니터를 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모니터입니다. 스피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브 타입의 스피커고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조종실에 있는
그 조종자가 스튜디오 내부로 음악 소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할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지금 내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조명은 원래 학교에서 설치를 해놨던 조명이고요. 옆으로 가서 찍어주세요. 이 조명에 관해 조명은 총 6개의 형광등이 들어있어서 주위에서 놓고 그림자를 없애는 용도입니다. 대신 이 형광등을 조명을 켜기 위해서 전기 콘센트는 벽 콘센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넬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장비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벽 콘센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믹서는 메이커가 베링거라는 독일제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입력 소스는 마이크 총 6개, 스테레오 총 4개 해서 채널 수로는 18채널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수 14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에펙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 시 원하는 에펙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 마이크 6개에는 각 판넬에서 오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마이크가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총 스튜디오 내부에서 마이크를 6개를 사용 가능하고요. PC 1, 2, 3라고 되어 있는 이 번호는 판넬 1, 2, 3에 있는 PC 1, 2, 3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소스를 쓸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종실 내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 채널을 남겨놨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케이블을 따로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케이블은 일회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꽂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튜디오가 있고 녹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버튼이 서브가 있고 메인이 있는데 서브는 스튜디오로 나가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메인은 녹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로 소리를 내보낼 때는 무조건 서브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서브를 눌러주셔야 저기만 나가고요. 내부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서브를 빼고 메인을 누르면은 녹화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녹화 장치를 통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해가지고 영상하고 함께 인베디드 돼서 녹화가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종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종실이라는 볼륨은 각 채널별로 솔로 버튼이 있습니다. 솔로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채널별로 소리를 확인이 가능한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인 믹스, 서브 1, 2, USB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 믹스를 눌러 놓게 되면 메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소리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으로 나가고 있는 소리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빼놓으면은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종실에선 필요한 소스만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볼륨입니다. 예, 이로써 믹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처 판넬의 컨트롤러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아템 텔레비전 스튜디오라는 스위처 판넬 메인 보드입니다. 메인 보드에 모든 소스가 다 꽂혀서 이 보드 자체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 판넬입니다. 보시다시피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1번에 PC, 2번이 NTK라고 적어놨는데 줄임말이 생각이 안 나서 했습니다.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NTK 노트북이고요. 그 다음에 캠 1, 3, 5번 요거는 판넬별로 1, 2, 3, 4, 5, 6번으로 되어 있는데 홀수만 쓰시라고 1, 3, 5번을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캠 W는 6번의 캠 W는 캠 월 벽면 캠이라고 해서 캠 W라고 적어놨습니다. 7번, 8번은 뭐냐면은 모니터에 보시면은 미디어 플레이 1, 미디어 플레이 2가 있습니다. 이 1, 2에 대해서 PC에서 장비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눌러서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7번, 8번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그 다음에
오토 버튼이 있고요. 컷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버튼은 설정한 시간 내로 영상이 바뀌는 거고, 컷 버튼은 말 그대로 영상이 바로바로 넘어가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믹스, 딥, 그다음에 와이프가 있는데, 믹스를 눌렀을 때 화면을 잠깐 비춰주세요. 오토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화면이고요. 딥 같은 경우는 색깔이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와이퍼 넘어가듯이 닦듯이 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컨트롤은 PC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PC에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컨트롤 소프트웨어 보면은 트랜지션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트랜지션에서 믹스에 대한 시간 설정, 딥에 대한 컬러 설정, 컬러를 뭘로 할 건지, 어떤 소스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와이프에 대한 패턴 설정이 있습니다. 이 패턴대로만 맞춰주시고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그 시간대로 오토 버튼을 눌렀을 때 막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 DS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DS키 기능을 눌렀을 때 화면을 비춰주세요. DS키 1번을 누르면은 미디어 플레이어 1번에 설정되는 사진이 같이 합성이 되고요. DS키 2번을 누르게 되면 미디어 플레이어 2에 있는 합성도 같이 합성이 됩니다. 사진도. 그래서 DS키 버튼을 많이 활용하시면은 원하는 그림하고 실시간으로 합성이 가능하고, 또 사진을 넣게 되면은 사진에 자막을 넣게 되면은 자막기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미디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미디어에 20장의 사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20장의 사진을 집어넣고 20장에 할당되는 거를 갖고 오게 되면은 막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사진이 바뀌었을 경우 다시 누르게 되면 사진대로, 화면대로. 그리고 DS키 1번하고 DS키 2번이 있는데, 1번이 일반 영상 있으면 1번이 그 위에 덮치고, 레이어 1번은 일반 영상, 레이어 2번은 DS키 1, 레이어 3번은 DS키 2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3번 하면은 막바로 DS키 2에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네, 나머지 버튼들이 있는데, 나머지 버튼들은 지금 이 장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버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팅, DVE, 그 다음에 키 2, 키 3가 있는데, 이 기능들은 제품 자체에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나중에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키 1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DSK랑 똑같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스트림 키, DS키가 정확하게 명칭을 알려드리면은 다운스트림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스트림 키가 있는데, 키 1은 업스트림 키, DS키는 다운스트림 키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쓸 수가 있고요. 업스트림 키를 누르시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업스트림 키는 루마, 그다음에 크로마, 패턴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패턴을 사용하시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래서 누르게 되면 패턴에 대해서 패턴이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1번이냐 1번으로 바꿔놓으면 패턴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이 지금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죠. 패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라서 P2, P-in-P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처 인 픽처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픽처 인 픽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장비, 그레이드가 높은 장비에서나 가능한 기능인데, 여기서는 이 장비에서는 이렇게 패턴으로서 넣어놨습니다. 네. 이로써 비디오 믹서에 대해서는, 비디오 스위처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고요. 아까 벽면 카메라 월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의 전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방향 스위치고요. 컨트롤러의 줌 스위치입니다. 컨트롤러의 방향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녹색 불이 들어오고 한 번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기본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 불이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기본 속도고요. 요거보다 좀 느린 속도를 원하게 되면 한 번 더 눌러서 녹색 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서 빨간색 불의 경우는 최대 속도가 끝에서 끝까지 6초면 끝나는 거 끝까지 가고요. 녹색 불일 때 최저 속도가 9분입니다. 180도 도는데 9분 동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가락 방향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주느냐, 얼마나 살짝 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되는 거고요. 주, 상, 하. 그러면 끝까지 돌리면 그래도 속도가 빨리 가고요. 그다음에 녹색일 때 끝까지 했을 때는 아까보다는 더 천천히 되는 이 LED 등에 대해서는 컨트롤만이지 줌 인아웃에 대해서는 이 컨트롤을 먹지는 않습니다. 줌 인아웃은 조금 밀면은 적게, 잠깐만요. 조금 밀면 천천히, 끝까지 밀면 더 빨리. 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조금 밀면 천천히, 끝까지 밀면 빨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버튼이 있는데, 이 포커스 버튼은 카메라에서 오토 포커스를 풀어줬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커스를 지금 눌러도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토 포커스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카메라에서는, 컨트롤러에서는 포커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녹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블랙매직 미디어 익스프레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면 그때 화면은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정중앙에 보면은 플레이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왼쪽에 로그 앤 캡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돌렸을 때 화면이 바로 뜨게 되고요. 이 화면이 뜨게 되면은 이제 캡처 준비가 끝난 겁니다. 캡처 준비가 끝났고 밑에 캡처를 누르면 바로 캡처가 시작됐지만 캡처 파일에 대해서 그 파일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일명 지정하기가 다른 거랑 조금 틀리게 디스크립션에다가 파일명을 넣어주고요. 만약에 1111 넣었다 하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111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캡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캡처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캡처는 출력물에 대해서는 MP4로 출력되고요. 그 녹화 방식은 H.264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물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타이라 버튼은 컨트롤 패널에는 없어요. 오리지널 컨트롤 패널에는 저 버튼이 다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게 이제 호환 제품이다 보니까 타이라는 버튼이 없게 됩니다. 이 타이라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타이를 눌렀을 때 이 버튼 말고요. 옆에 버튼을 누르면 지금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 버튼을 넣어서 빼버리면은 같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DS 키에 준비된 거하고 그리고 영상하고 준비된 거를 동시에 넣게 되면은 조종자가 손을 뻗쳐서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기능이 있어서 준비만 시켜놓고 엔터만 눌렀을 경우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화면이 넘어가는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면서 어떤 게 편한지는 사용자가 알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은 전원을 온오프 시 순차 전원기가 있습니다.
이 순차 전원기의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이 온오프 버튼만 껐다 켰다 해주십시오. 절대 개별로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요. 요 순차 전원기 온오프를 껐다 켰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SDI 연결 시 장비를 꺼진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웬만하면은 켜져 있을 때도 연결해도 크게 무리는 안 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요한 거 먼저 세팅해주고 그 이후에 장비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한 가지 유의사항은 컨트롤 판넬을 눌렀을 때 안 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재빨리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막바로 다시 먹을 겁니다. 근데 한 1초 정도의 여유는 가지셔야지. 1초에서 2초 정도. 이게 다시 리셋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단지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0점 몇 초 상황에서 넘어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뻗는 경우 그러면 좀 마음이 많이 타실 겁니다. 그때는.